안녕하세요, 천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소화 보청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신생아들이 태어난다든지 하면 이제 어떤 특정한 선별 검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선별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청각 쪽에 어떤 특정한 반응이 안 나오면 이제 선별 검사 같은 것들을 한두 번 정도 더 해보고 그래도 반응이 안 나온다고 하면 확진 검사를 하게 돼요. 확진 검사를 이제 하게 되면 몇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확진을 받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136이라고 하는데 1개월 안에 선별 검사를 먼저 하고 3개월 안에 확진 검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안에 이제 재활을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확진을 받고 나서 이제 재활을 시작할 때 사실 뭐 재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제 기가 아주 많이 나쁜 경우에 어떤 특정한 반응이 없고 이러면 이제 뭐 인공호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지만 보청기로서 재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뭐 PTA 검사라든지 이제 주관적인 어떤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ABR 검사에 대한 어떤 결과표를 보고 보청기 세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청기 세팅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이런 검사들을 하고 나서 이제 세팅을 할 때는 피팅을 하는 공식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정 회사들마다 유소화 피팅 공식이 있고 뭐 그 다음에 그냥 날투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착용하는 아동이 그렇게 빨리 이제 보청기를 착용해서 재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언어 발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들어줘야지 그 소리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반응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는데 그래서 이제 6개월 안에 빨리 재활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활 때문에 이제 보청기 착용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유소아들이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거의 100% 이런 보청기를 착용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보청기를 착용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유소아들 같은 경우는 웨이도 이제 용적도 좁고 그 다음에 귀 형태도 이제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계속 커지거든요. 귀는 보통 7세까지 자란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귀에 거는 보청기를 써서 앞쪽에 이런 이어몰드라고 하는 것만 만들어서 이제 이걸만 계속 변경을 해주면서 보청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보청기를 어떻게 피팅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피팅을 했을 때 우리 아동이 착용하는 아동이 실제로 소리를 그만큼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들려주고 잘 들리는지 그리고 이제 뭐 주관적인 반응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반응할 수 있기 전까지는 시리 측정이라는 걸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보청기를 착용하고 시리 측정을 통해 가지고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 앞에서 소리가 그만큼 잘 증폭이 되고 있는지 꼭 이걸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시리 측정이라는 게 성인들한테도 이제 사용을 하긴 하지만 활용도 자체 면에서는 유소화 난청을 가진 이제 아기들한테 활용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객관적인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그 방법 말고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방법을 시행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시리 측정이라는 게 이걸 할 수 있는 센터들이 있고 하지 못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소화 난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그 유소화 보청기를 알아보실 때는 이왕이면 시리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이 많은 유소화 경험이 많은 보청기 센터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광고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제 유소화 전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유소화 전문이다 또는 노인성 난청 전문이다 이러는데 저는 좀 신뢰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보시고 시식정이라는 걸 할 수 있는지 경험이 많은지 그리고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ABR 지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검사 결과를 판독할 수 있는 센터인지 이것도 보시고 꼭 청능사들의 어떤 이제 검증을 좀 통해 가지고 보청기 세팅도 받는 게 좋아요. 아기들이 이제 착용을 하면 이제 어쨌든 적응 과정이라는 걸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 적응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기간을 두고 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응하는 단계를 잘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모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제가 항상 책자 같은 걸 만들어 두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특정한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북소리, 뭐 집에서 뭐 북이 없으면 뭐 탬버린, 뭐 캐스타네츠, 그 다음에 뭐 트라이앵글 같이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이렇게 두고 이런 소리를 뒤에서 탁 쳤을 때 애기가 이제 뭐 반응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하루에 한 번 또는 뭐 한 2, 3일에 한 번이라도 꼭 그렇게 해보셔가지고 애기가 이제 소리에 대한 반응을 하는지를 꼭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면 애기들한테 들리냐 안 들리냐를 물어봤을 때 애기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